민주당 안팎에서는 아니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두 다 전해드리죠. 외통위원장실에서 10명. 윤관석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추가로 9명. 검찰은 최소 19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의원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 봉투 수수 정황 19명을 검찰이 특정했다라는 가운데 2021년 4월 28일 외통위원장실에서 10명에게 2021년 4월 29일 의원회관을 돌며 윤관석 의원 등이 민주당 의원 9명에게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검찰은 거론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앞선 10명 의원들의 실명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의원들의 입장과 또 검찰의 시각 모두 다 보도해드렸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5명 민주당 현역 의원의 실명까지 언론 보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들어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민주당의 반응은 아니 검찰이 실명을 언급했다는데 증거 있냐? 라는 겁니다. 검사 출신은 어떻게 보세요? 증거 있냐? 근데 민주당에서 반발한 걸 보면 굉장히 반발의 세기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쭉 수사 과정을 보니까 저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님께서 보기에 좀 더 세게 반발할 줄 알았는데 좀 반발이 약하다. 이전엔 정치 조작이다, 예. 소설 쓴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증거로서 말해야 할 것,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점잖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대변인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점잖은 메시지. 수사로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건 네. 아마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이제 받은 건 맞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아무리 비판해도 이제 더 이상 이건 엄청난 이제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요? 영장 범죄 사실에다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요. 누가 돈 받았는지. 네. 그거 자체는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수사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수사 전문이시잖아요. 많이 잡아 넣으셨잖아요. 지금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때 누구 의원한테 돈 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냥 검찰이 그날 의원회관에 이런 사람들 참석했으니까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에서 이름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엄정한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한 걸까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증거가 명백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부터요. 윤관석 의원은 처음에 영장 신청을 했는데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이제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전에 이제 강내우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영장 청구했는데 처음 기각됐어요.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수사 명단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이 마치 이걸 조작한 것처럼 몰아갔는데 이제 검찰이 그러면 수사 명단을 이제 밝히겠다. 그러면 더욱더 영장 범죄 혐의가 이제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의원 중에서 한 명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죠. 예.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중 한두 명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완전 헛발질을 하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정근의 녹취록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강내구 전 감사위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 기록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2021년 4월 28일 날 외통위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에 윤관석 의원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지금 영장에 적시된 의원들은 나는 외통위에 왜 그날 갔는지를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윤관석 거기서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실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고 다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사퇴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검찰에서는 이미 이제 증거는 겨우 명확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요. 자, 10명의 의원 실명 이름이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5명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 보시죠.
김회재 의원 사실 무근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 이용민, 김승남, 이용빈, 김승남 의원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 김윤덕 의원 당시 홍영표 후보를 지지했었다. 김남국 의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라며 이 추가 5명 의원들이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영호 의원, 박성준 의원, 박영순 의원, 허정식 의원, 백혜령 의원,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5명 의원 중에 또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아니 무소속이긴 한데 지금은 네. 김남국 의원이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뭐 코인도 그렇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개는 코인 사태도 그렇고요, 돈봉투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했다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국민들이 비판을 했던 것은 아니 국민의 대표가 돼서 의정활동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놨더니 예. 왜 가서 투자하고 앉아있냐 이 비판이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저 돈봉투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의원 자격 없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시선이 더 곱지 않을 겁니다. 네. 바로 얼마 전까지 코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김남국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부인하고 있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뚜렷해 보이진 않아요. 반면에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만남 장소가 외교통상위원회의 소회의실이거든요. 근데 통상 우리 국회에 가게 되면 그 소회의실은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석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렇게 작게 회의를 하는 그런 좀 폐쇄된 공간으로서 소회의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는 눈이 좀 없다. 예. 이런 정황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검찰이 이런 누군가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분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거든요. 들여다 보니까 압수물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출입 기록물도 다 봤고요. 당연히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게다가요, 관련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구속이 되어 있냐면 말씀드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돈봉투 혐의와 관련해서요. 강래구 씨 역시도 이 돈봉투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분도 이 문제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이 되어 있고 또 관련된 증거물들이 검찰이 분석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믿지는 않을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예. 19명의 실명 의원 명단에 어디에도 없는 전재수 의원님. 코인 의혹 때도 어디에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전재수 의원님. 예.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조금 좀 이 부분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12월 12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12월. 12일. 그리고 내년 4월 10일이면 총선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부의 경쟁자도 있고 외부의 경쟁자도 있는데 사실은 12월 달이 되게 되면 당내에 공천을 놓고서 내부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름이 거명된 이 19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명 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이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천에 불이익이 갑니까? 엄청난 불이익이 가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설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이 구설에 오르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돈과 관련된 구설에 오르는 순간 당내 공천 경쟁에서는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치 생명을 정치하는 사람에게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면 영장심사 때 공개가 됐는데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변호사, 판사, 그다음에 영장심사를 받는 사람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거의. 그런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게 지금 저 된 사람도 아닌 사람들 이름이 이런 식으로 공표가 돼버리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이고 이게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조금 더 엄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이게 확실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름이 공개되면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고 예를 들면 이니셜을 하면 되죠. K모 의원, 뭐 C모 의원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그리고 증거와 물증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수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수사기관이 이게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조금 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혹여 대통령실 또는 기재부, 환경부, 노동부, 산자부를 통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가지고 집권 여당의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총선을 그런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실적과 성과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가지고 경쟁하는 야당과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야당의 어떤 이미지에 상처를 내 가지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네. 당내에서 제가 취재하기로는 야 누구누구는 받았을 것 같다. 그냥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얘기가 있어요. 이미지로. 그런데 지금 검찰이 증거가 있냐라는 게 민주당 네. 반발이잖아요. 그럼 의원들은 다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 중에서 누군 받고 누군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검찰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증거로 말해야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전용기 의원 사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은 대의원의 그 매수 행위를 위해서 300만 원을 전달했는데 비례의원 전용기 의원은 대의원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김남국 의원은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저희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환경적인 거나 정황이 안 맞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추가 5명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도 한 명 한 명 보면 그중에서도 김승남, 전남, 고흥 의원도 펄펄 뛰는데 이분은 펄펄 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당대표 때. 그때가 이상민 이제 그 행안부 장관 말고 우리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10명이 계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 정상적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매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증거로 말해야 된다. 증거로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납득가잖아요. 국민이 납득가잖아요. 예를 들어 4월 28일, 29일 날 300만 원씩 검찰의 주장에 의해서는 돈봉투가 전달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온라인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검찰은 어떤 정보통신법에서 압수수색을 하든 어떤 통화 기록이든 카카오톡 내용이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특정된 의원들이 그런 단기간에 28, 29일 날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그런 행위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회의실에 함께 모여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300만 받았다는 건 그거는 신고만 하면은 당대표의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돈봉투 사건 자체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돈봉투 사건은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민주당의 169명 중에 20명이지만 이 20명을 지금 상태에서 특정해서 이걸 거론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